경찰분들은 막 피가 막 솟구치는 과정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것 같고, 무왕장 칼을 맞았으니까 조카가 이제 비명을 질러서 올라가는데 허겁지겁 막 내려가는 걸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 두 경찰을 도저히 내가 용서를 못해서, 그래서 그 CCTV 좀 공개 좀 해달라고 그냥. 인천에서 있었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현장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과연 경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또 그중에 여경이 있었다고 해서 여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왜 또 젠더 갈등으로 가느냐는 또 반론도 나오고요. 상당히 하나의 사건을 놓고서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상황, 내용,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사건 쭉 기사 보시고 살펴보시면서 교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경찰 직업의 그 특성이 물리적을 독점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으로부터 허용받아서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정감을 확보하라. 이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범죄 현장에 주민, 시민이 요청을 해서 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끔찍한 이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경찰이냐라고 하는 시각을 안 가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소위 말해서 피하고 회피하고 이런 모습으로 됐느냐에 관한 근본적인 개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경찰은 국가이고 국가는 경찰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점에서 지금 미봉책으로만 지금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회피적, 소극적 부분 문화가 경찰에 이렇게 터잡고 있었던 이것부터 도려내는 근본적인 작업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경찰관의 대응에 대한 기사가 처음엔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 자체에 대한 기사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경찰관의 대응, 여경이 현장에 있었는데 피가 튀는 순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동했다, 119 부르러 갔다. 그랬더니 역시 여경이 문제 아니냐, 여경을 현장에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니 가만히 봤더니 거기 남자 경찰관도 있었다, 50대다. 네. 그 남자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전체의 문제지 젠더의 문제가 아니다,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요소가 사실은 예. 중첩돼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여경 무용론이라기보다는 이 공권력의 무력화 현상 이것이 핵심 요체인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혐, 남혐의 갈등이 사실은 투영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즉 여경의 일정 행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시각이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경찰 조직 그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같은 동기라고 했을 때 여경과 남경의 사이가 이를테면 남자 경찰이 여자 경찰에 대해서 무엇인가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위에 직급 20년 가까이 경험을 했던 남자 경찰 역시 사실은 3층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1층의 3층에 내려오는 여자 경찰과 함께 그 현장을 그냥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점 역시 남자 경찰 역시 이 총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회피를 했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여경, 남경의 문제는 일단 부차적인 것이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20년의 그 경험치가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지시 또는 지휘 이것은 왜 없었던 것인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장소에 이번 처음 신고가 온 것이 아니고
이미 4차례에 걸쳐서 신고가 왔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 위험할 수 있는 강력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그 코드 제로에 입각을 해서 코드 제로요? 네, 이것은 아주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예. 강력계 형사도 출동을 하고 또 그 현장 이 담당자도 이른바 그 지구대장이 바로 임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관 개인의 소극적 회피적 태도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층간소음 또는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물러서게 되는, 즉 앞서 나가는 예방 패러다임이 아닌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이 공권력 무력화에 드러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말이죠. 범죄 현장,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경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관은 무엇보다도 가해자, 범죄자의 행동을 억압을 하고 억제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건 기본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비적으로 이해를 들어보면 사실 미국의 경찰은 너무 과감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권력 물리력을 행사해서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서 주목하는 부분은요. 그런 총기를 과잉 사용해서 범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위도 일어나고 목소리도 일어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런 총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움직임은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면 우리는 너무 소극적,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제대로 받고 그 경찰 교육대로 물리력을 사용했으면 형사적 책임, 징계 책임 자체가 해제되는 것이죠. 네. 즉 현장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반면 우리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설령 적극적인 물리력을 사용을 해서 현장을 성공적으로 제압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적정했는지에 감찰이 오고요. 또 있을 수 있는 민사적 책임도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상당 기간 지켜봤던 현장 실무자들은 차라리 일주일 정도 그냥 비난받는 게 낫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들 과연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피적, 수동적 문화 자체가 상당 기간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무조건 경찰관만 또 비판할 사안도 아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총체적인 문제의 합작품이다. 경찰 조직, 또 법 제도, 또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심지어 일선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총기를 왜 발사를 하느냐, 차라리 그거는 던져서 제압하는 게 낫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문화로서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청장도 어제 오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찰 조직이 이 법 집행 현장을 보호를 하겠다, 과감하게 공권력 집행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경찰에 대한 개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졌고요. 국가수사본부에서부터 지방자치 경찰 제도까지. 그런데 사실은 정치권 일부와 경찰 관리자만 서로 간에 바빴지 이와 같은 혜택이 일반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왔느냐, 오히려 안전감, 살상 이것에부터는 전혀 안전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찰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교육, 개선, 인사 종합적으로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피해자 가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실지 피해자 가족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러졌는데 피가 분주 거치러 오는 걸 처음 다른 칼로 찌르려고 하는 손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올 줄 알고 빨리 오세요 하고 올라갔는데 한 5분 정도? 엄청 빛이 나서 사람은 그냥 내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도 식물인간 대기가 한 90% 넘는다고. 1분인가 2분 내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게 썩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참 좋았는데 1, 2분을 다투는데, 이제 1층을 갔는데 응급차가 없어요. 사람은 뭘 입는데 응급차를 저쪽에 다 세워놓고 집 앞으로 오면 바로 싣고 갔을 텐데 늦었어, 모든 게 다 아주. 자,
가족분의 애타는 심정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 CCTV 영상을 보면은 당시 경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경찰도 LH 측도 그 서로가 책임을 미루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관련 법 규정을 이유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마 그 근거법이 되는데요. 그 영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CCTV 영상의 요청을.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혹시 제3자가 관여됐을 때 불필요한 사생활에 노출 때문에 동의를 받음을 함을 이제 원칙으로 그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CCTV 영상에 어떠한 장면이 드러났는지가 이번에 경찰관들의 징계에 관한 수위 또는 만약에 처음부터 업무를 그대로 버리고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라고 하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이제 없겠죠. 예를 들면 직무유기라든가 공무원 같은 경우 수사 공무원 같은 경우 특수또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업무를 팽개치고 이렇게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CCTV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짐작됨직하게 되면 사실은 그 내부적인 징계 책임 아니고 다른 책임도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날 어떤 식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 정보 CCTV 영상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부담 때문에 서로 간에 LH는 경찰에, 경찰은 LH에 이렇게 책임과 결정 여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문화, 제도를 좀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셔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물을 따라 흐르는 꽃잎들처럼 어제 꿈에 보았던 거 닿을 수만 있다면 또 눈을 감는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저기 울리는 종소리 마음 흔들리지만 가야 할 나만의 길이 있어. 예, 김호중 씨의 나만의 길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역시 마이 웨이. 영어 노래로는 프랭크 시네트라의 마이 웨이가 있었는데 김호중 씨가 나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래를 불렀네요. 나만의 길, 가야 할 나만의 길이 있어 외로움은 묻어두고 담대한 나의 꿈을 먼 훗날 깊어진 강물 위에 띄우리라. 세상 살면서 누구나가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하게 되죠. 이때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 후보들은 지금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나만의 길을 떠올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겠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